운빨이냐, 노력이냐. 어느 날 저녁 포털 메인 화면 상단에 떠오른 이 한 줄의 문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외식업계를 뒤흔들었다. 두찜 성공 신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예고, 기사 아래에는 실시간으로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그중 절반은 칭찬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날카로운 의심과 비난이었다. 복권 당첨으로 자본 마련했다면서요. 운 좋은 사람 하나 더 나온 거죠. 뭐 이 해커톤 우승 상금에 복권까지. 저건 그냥 하늘이 도운 거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운이었어도 그 돈을 다 날렸을 수도 있잖아. 결국 버틴 건 본인 아닌가? 진짜 궁금하다. 저 사람 입으로 직접 듣고 싶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생방송으로 편성된 특별 토크쇼 제목은 이렇게 박혀 있었다. 운빨 vs 노력. 두찜 성공의 진실. 김용빈이 직접 말한다. 스튜디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관객석에서 숨죽이는 기척만이 잔잔하게 번졌다. 사회자가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논쟁의 한가운데 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찜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주인공, 김용빈 씨 모시겠습니다. 카메라가 한 사람을 비추자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조심스러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장과 앞치마 사이, 어디쯤에 있을 법한 평범한 셔츠 차림.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기사, 수많은 소문, 수많은 댓글의 무게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했다. 사회자가 첫 질문을 던졌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두찜 성공, 정말 복권 한 장에서 시작된 겁니까? 순간 스튜디오 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화면을 통해 지켜보는 사람들의 채팅창에서도 손가락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복권 인정하나 보자. 솔직히 말해라. 운빨의 상징이냐, 노력의 상징이냐. 김용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이크를 꼭 쥔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하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조용하던 스튜디오에 묘한 긴장감이 번졌다. 운이 좋았다고 솔직히 인정해버린 사람.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과거를 꺼내 들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지하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보고서를 쓰던 사람. 남들이 보면 안정적인 대기업 직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장의 인사통보서가 제 인생을 잘라버렸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날 퇴근길, 그는 유리창 밖으로 스쳐가는 네온사인을 보며 생각했다고 했다. 내가 진짜 잘하고, 진짜 좋아하는 건 도대체 뭐였지? 돈, 직함, 명함을 다 떼어내고 나니 남은 건 의외로 단순했다. 밥 그리고 사람. 어릴 적부터 가족 모임이든 친구 모임이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건 늘 먹는 것이었다. 새벽까지 국물 맛을 맞추고 양념을 조절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찜닭이었다. 처음부터 두찜 같은 브랜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낡은 상가 건물 2층. 간판도 허름한 동네 찜닭집. 메뉴판에는 특별할 것 없는 글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간장 찜닭, 매콤 찜닭, 치즈 찜닭. 솔직히 말해서 처음 2달간은 하루 손님이 3팀이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김용빈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장사 시작하고 첫 달 매출이요. 제 예전 월급의 10분의 1이 안 됐습니다. 그의 말에 방청객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화면 밖에서 이 장면을 보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아마도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 어두워졌다. 점심에 손님이 한 팀도 안 오는 날엔 저는 진짜로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포스기 매출 기록을 보면 그날 판매된 건 콜라 2캔, 밥 추가 하나, 그런데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은 매일같이 나갔습니다. 가게 한편 작은 테이블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어느 밤 가게 안에는 손님 대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가득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포기라는 두 글자를 떠올렸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력하면 다 된다는 말은 잔인한 위로일 뿐이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퇴직금이 아니라 친구가 던졌던 한마디였다. 아, 너 요즘 아이디어 많다면서. 해커톤 같은 거 한번 나가봐. 음식으로 뭘 만들어도 요즘은 다 IT랑 붙여야 먹힌대. 그렇게 해서 그는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해커톤에 참가하게 된다. 개발자는 아니었지만 음식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며 팀원들과 밤을 새웠다. 배달 시스템, 포장 구조, 소스 표준화, 가맹 구조. 그리고 브랜드 이름 후보 중 하나로 조용히 올라갔던 두 글자. 두찜. 대회 결과는 놀라웠다. 상상도 못한 두승. 상금은 당시 그에게는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액이었다. 그 돈으로 그는 기존 가게를 리뉴얼하고 브랜드를 등록하고 메뉴를 다시 짰다. 이쯤에서 사회자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복권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김용빈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내쉬었다. 그 부분이 오늘 제가 꼭 정리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해커톤이 끝난 지 몇 달 뒤, 저는 또 하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음식업계 동료였죠. 본인이 대신 사준 온라인 복권 번호가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축하해. 너 복권 당첨됐어. 순간 저는 실제로 로또 당첨이라도 된 줄 알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해커톤 우승 상금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농담이었죠. 네가 받은 저 상금, 내 인생 로또 아니냐 하는.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문제는 그 대화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른 동료들에게 전해지고 다시 기자의 귀에 들어가면서였습니다. 복권 맞고 두찜 대박이라는 문장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재탄생한 거죠. 사실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 그 상금은 진짜 복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해커톤에서 밤새워 준비해서 받은 상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묵직한 웅성거림이 번졌다. 화면 밖댓글 창에도 반응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김용빈은 그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피하지 않고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이 한편으로는 억울했고 한편으로는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분명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해커톤 팀을 만난 것도, 그 대회에 참가한 것도, 상을 받은 것도. 그러나 그 상을 받기 위해 새벽까지 발표 연습을 하고 기존 메뉴들을 전부 다시 분석하고 수십 장의 시장조사 자료를 만든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는 조금 더 깊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만 보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복권 한 방, 대박, 한 번에 뜬 사람. 그런데 그 한 번을 만들기 위해 그 사람이 어떤 수십 번, 수백 번의 실패와 수정을 거쳤는지는 잘 보지 않죠.